자 봅시다. 이제 항상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잘 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어쨌든 시험 가서 잘 치면 되는 거잖아. 지금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그걸 위해서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뭔지를 잘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부단이 뭐였지? 첫 번째가 일단 교과서에서 나오는 건 무조건 다 맞추지 않았지. 그 다음에 그 기시감은 이제 우리가 확실히 시험을 보고 틀린 거잖아, 맞지? 혹시나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혹은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곤란하니까 틀리면 그래서 기시감 꼭 다시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너지 풀면서 헤맸던 것들은 다 정리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이제 그게 좀 기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각자 푼 것들을 최대한 오답을 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 뭐 새로운 걸 많이 푸는 거 사실 좀 덜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푼 게 어차피 적지는 않아서 그래서 그걸 잘 해서 시험에서 맞출 수 있으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3회 풀이 좀 할게. 질문 번호 고르십시오. 이거 다 질문해도 괜찮아. 그리고 그거 하는 동안 각자 자기 할 거, 자기 질문 아닐 때는 자기 할 거 하고 있으면 됩니다. 맞다. 그리고 저거 표시를 해놔야 돼. 자, 질문 번호 부르십시오. 허려? 17, 14. 쉬운 거 질문해도 괜찮아, 알았지? 11, 17, 24. 너희 이거 보이니? 쓴 글씨? 안 보이면 아무도 와야 돼. 정길 보여? 너무 잘 보여요. 아, 안 보이는데. 방금 누가 날 따라했어? 다시 16? 16, 22, 23? 또 15 또 11이요. 질문 많이 해도 괜찮아. 쌤이 바라는 건 너희들이 내일 잘 치는 거지 오늘 질문 적게 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질문 많이 하는 거는. 아니 질문 많이 하는 건 중요하다. 오케이, 근데 질문 많이 하십시오. 어쨌든 부탁할게. 그럼 내일 꼭 맞춰줘. 오케이? 저 5번이요. 5번. 내일 5번 틀리면 대신에 때린다, 알았지? 때리는 것도 그렇고 말로 때린다 이 나쁜 놈. 괜찮아? 진짜 다 괜찮아? 나머지는 다 맞출 수 있어? 내일 시험에 나오면? 그러니까 쌤이 근데 그 기시간 3회도 그렇고 4회도 그렇고 조금 이상할 거거든? 그 이유는 뭐겠어? 쌤이 0회, 1회, 2회 만들면서 매우 자주 나오는 문제들을 넣었어. 근데 내가 또 똑같은 걸 3회, 4회 넣을 수는 없잖아, 맞지? 3회, 4회는 상대적으로 어떻다는 얘기야?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그 정도까지 조금 떨어지는 문제들이 조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할 거야, 더 어색할 거야. 그거는 감안해, 알았지? 어쨌든 봅시다. 5번부터 보게 되면 5번을 보게 되면 이제 그냥 사실은 약간 루플이거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ab보다 작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우리 이거 넘기면 완전 제곱식 비상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성립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 제곱 빼기 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우리가 a 빼기 한 줄 더 쓸까? 얘는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a 제곱 빼기 ab 더하기 이 친구의 절반의 제곱을 쓰는 거야. 그래서 4분의 1 p 제곱 더하기 4분의 3b 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이제 얘는 a 빼기 2분의 1 b 전체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b 제곱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얘는 0 이상이야.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을 뺐는데 0 이상이라는 말은 저 부등식 완전하게 틀렸다는 얘기잖아, 맞지? 오케이? 그리고 약간 좀 애매하면 숫자를 넣어봐도 괜찮아. 그냥 1, 2만 넣어봐도 안 된다는 걸 바로 찾을 수 있어, 맞지? 오케이. 자, 두 번째 A다. 2번 할 필요 없지 않을까? 이건 산술기하를 부동 방향을 거꾸로 써놓은 거잖아, 맞지? 완전 틀렸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3번도 이게 이제 삼각 부등식이라는 것. 이건 아니구나. 선생님이 착각했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작다. 절대값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 이쪽 친구가 크거나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얘도 절대값이 있으니까 뭐 하면 좋겠어? 0 이상이 보장되어서 제곱의 차를 쓰면 되겠지. 근데 그렇지 하지 않아도 그냥 A와 B가 그 부호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A도 2고 B도 3이라고 해. 둘이 다 얼마야?
5. 여기도 얼마야? 5. 그럼 둘이 어떻게 돼? 같아져 버리잖아. 성립해 안 해? 안 하잖아, 맞지? 원래 이제 요렇게 생긴 식. 그치? 자, 요렇게 생긴 식이 있는데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큰 아까라는 식이 있고 이 친구는 절대부등식이 교과서에 나오는 사실은 외우고 있었으면 좋겠어. 저거는 교과서에 증명이 나와 있습니다. 할 줄 알아야 돼, 알았지? 물론 이제 너희 학교에서는 어쨌든 증명을 풀로 시키진 않을 거 아니야, 맞지? 빈칸 채우라고 시키겠지. 그러니까 최소한 그걸 따라갈 정도의 어떤 정리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 정민아, 근데 너의 표정이 잘 안 보인다 표정인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니? 잘 보인다. 아하하. 자, 어쨌든 봅시다. 다음에 이제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는 이제 절대값 A-B보다 큰 낫다. 이 친구도 사실 이제 부등호 방향이 이제 반대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에다가 1을 넣고 B에다 4를 넣어. 얘는 이제 음수가 되고 얘는 이제 양수가 되니까 이제 성립하지 않는 사실을 바로 보일 수 있지. 이 친구도 원래 이제 절대값 A 빼기 B가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보다 크나 같다는 게 이제 삼각부등식 두 번째 걸로 교과서에 나오는 사실 이제 증명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사실 많이 복잡해서 만약 불안하면 따라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봅시다. 다섯 번째는 이제 근호가 있으니까 제곱의 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 루트 A 더하기 B. 자, 우리가 이 좌변 제곱에서 우변의 제곱을 빼게 되면 정리가 되기를 A 더하기 B 그 다음에 2루트 AB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순서를 조금 바꿨었네. 빼기 A 더하기 B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AB 지워지고 2루트 AB가 되어서 이 친구는 이제 A와 B가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항상 성립하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5번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1번인가? 11번 봅시다. 11번. 이게 우리가 함수가 되려면 정역의 모든 x값에서 공역 안의 y값으로 대응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지금 이제 정역이 0부터 3까지래. 정역이 0부터 3까지래. 자, 그 다음에 그 함수의 관계식이 공역도 써놓고 공역은 이제 1부터 10까지래. 그 다음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의 관계식. 그러면 이게 함수의 관계식이 되기 위해서는 0부터 3 사이의 x에 대해서 함수값이 1보다 크거나 10보다 작거나 나타낸다는 얘기. 그럼 내가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내가 그래프를 그리긴 했지만 그냥 넉넉하게 그리긴 했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그래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는 거야? 0부터 3까지만 보는 거야. 이렇게 0부터 3까지 다른 데는 죽은 친구야. 관심이 없어. 나 지금 대칭축이 얼마야 지금? 2지. 그래서 2를 대입하게 되면 4 빼기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되겠군.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살아있는 그래프고 0에서의 함수값이 A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치역이 어디 있으면 돼? 공역이 어디 있으면 되는 거야? 이 1부터 10 사이 이 빨간색 그래프만 살아있으면 돼.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이제 여기가 1이 있고 여기가 10이 있으면 깔끔하겠네.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A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따라서 1보다 크거나 같다. 누가? 마이너스 4 더하기 A. 자, 그 다음에 A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푸는 거지. 그러면 풀게 되면 A의 값의 범위가 5보다 크거나 같다,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따라서 5, 7, 8, 9, 10 다 더하게 되면 뭐시기가 나오겠다. 하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3번을 봅시다. 13번. (13번을) 보게 되면 문제에서 이제 fx의 관계식이 주어지길.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일반적인 상황을 주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문제인데 그걸 이제 문자를 껴서 뭔가 이제 미정계수를 낀 상태로 문제를 풀어내게 요구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빡세진단 말이야. 그 부분을 좀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풀이 방식은 똑같아. 자, 이제 역함수와 월대함수에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경계가 2니까 x는 2선을 그어.
그리고 y는 x 대칭 기본이니까 y는 x를 구워. 그리고 나서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2x가 확정이잖아, 맞지? 그러면 저 친구를 그리라고. 저 친구를 그리라고 2x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그럼 요점의 좌표가 2,4가 될 거야. 여기는 좌표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0이랑 2x랑 x랑 만날 때 0이랑은 쉽게 찾을 수 있잖아, 맞지?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x에 2 한번 대입해 볼래? 그러면 바로 4가 나온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 직선도 2,4를 지나는 1차 함수였던 거야. 그러니까 괜찮지? 근데 이제 이 친구 문제에서 a가 1보다 작다고 줘줬거든. 근데 a가 저기서 뭘 의미하지?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1보다 작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지? 이거 진짜 부탁할게. y는 x가 기울기 1이야. 이거보다 더 완만하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올라가다 뭐 한다는 얘기야?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역함수는 그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넓이가 얼마래? 요 넓이가 얼마나 얘기야? 5란 얘기야. 괜찮니? 근데 지금 여기 요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 요 점 좌표가 얼마인지 알아? 요 직선이 y는 x야. 요 점 좌표가 2,2야. 요 길이가 얼마야? 여기 2,4고 여기 2,2면 요 길이 2잖아, 맞지? 요 길이도 얼마야? 요 길이도 0과 2 사이니까 2란 말이야.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은 얼마야? 너무 어렵다, 맞지? 미안해. 2야 2. 맞지? 그럼 요 부분 넓이가 얼마나 되죠? 둘이 더해서 5라고 했으니까. 너무 어렵니? 너 더하기 묶고 곱하기 물었는데 어쨌든 이 넓이 3이야 3.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도 높이를 이걸로 삼을 수 있잖아. 높이를 이걸 높이로 삼을 수 있잖아. 밑변 길이 2고 높이가 얼마여야 되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높이를 했더니 3이 되는데 높이 얼마? 높이 얼마? 3. 연아 쌤이 지금 너무 어렵게 설명해. 여기가 3이야. 여기 3. 오케이. 그럼 여기 x좌표 2였잖아. 오른쪽으로 3만큼 가면 x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지? 5가 되는 거잖아, 맞지? 요점 좌표가 y는 x직선주의 점이니까 5,5야. 그러니까 이 직선이 5,5를 지난대. 그럼 a 값 보여주고 끝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주고, 그리고 만약 이게 그거 알아? 잘 안 보이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도 더 잘 안 된다. 표현은 잘 보여? 표현이 잘 보여? 지울 잘 보이니? 안타깝다. 이거 약간 공격적이다. 어쨌든 쌤이 뭘 하면 그럼 민망 15번 갑시다. 자, 15번 봅시다. 15번. 일단 이제 A와 B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이죠. 자, 그때 이제 뭐 참이 되도록 하래. P 조건 보니까 이건 다 잘 풀었겠지, 설마. x제곱 더하기 2에 P는 잘 풀었을 거고 Q는 뭐 매일 잘 풀면 되지. 사실 잘 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어쨌든 봅시다. 자, 이거 항상 성립한대. 그럼 뭐야? 그냥 한 별씩 웃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4분의 1을 하게 되면 a제곱 빼기 4a 빼기 5가 음수 이렇게 되지. 마오뿔 1이니까 a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5 사이가 되겠다, 맞지? 이건 깔끔. 오케이. 그래서 최대 a 값 라지 m은 4가 될 겁니다. 이건 잘했을 것 같고요. q가 문제인데 q는 이제 뭐냐면 2부터 5 사이 2부터 5 사이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p가 0보다 크나 안 돼. 자, 근데 이제 어떤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이 식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일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된대. 오케이?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우리가 2차 무등식을 2차 함수의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x가 2부터 5 사이일 때 함수 값이 0 이상이 되는 점이 하나라도 존재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야. 2차 함수에서는 항상 대칭축의 근본 기준이야, 알았지?
여기 대칭축 3이잖아. 지금 3은 2에 더 가까우니까 x는 3선을 이렇게 그었다고 치자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면 지금 2와 5 사이에서 여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2부터 5 사이에서 관심이 있단 말이야. 2와 5 사이에서 모든 이 함수값이 0 이상이 되는 일이 있어 없어? 모든 함수값이 x축보다 아래 있잖아. 맞지? 음수야 음수. 그러면 얘를 조금 올리자고. 그러면 결국 뭐가 0 이상이 되기만 하면 함수값이 0 이상이 되는 x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도 어쨌든 이때 요 사이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크나 같은 거 맞잖아. 맞지? 그런 게 뭐 한다고? 어떤 한다고?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괜찮아? 그래서 그냥 5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나 같기만 하면 돼. 여기다 5를 대입하게 되면 25 빼기 30 더하기 b가 0 이상. 그래서 b가 5 이상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거 혹시 안 한 사람 있어? 안 보는 사람? 이랬어? 하나 골라? 빨리.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답 나왔지? 그러니까 스몰 m이 5가 되어서 둘이 더하면 이제 9가 되는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다음 16번 봅시다. 16번. 그 16번은 약간 그냥 느낌으로 풀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그 점근선이 얼마가 되지? 점근선이 x는 2랑 y는 3이 되는군요. x는 2랑 y는 3입니다. 그리고 분자가 1이니까 한 칸 한 칸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y-x 더하기 4 직선이니까 어디쯤 지나야 되지? 여기 2,2를 지나도록 그리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요 직선 하나 더 그려놓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 직선이 점선이고 얘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 직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점선이랑 이 빨간색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 같아? 그냥 느낌으로 하면 돼. 느낌으로. 어디가 제일 가까워 보여? 여기가 제일 가까워 보이지? 뭘 소리야, 맞지? 어디가 제일 가까워 보여? 여기가 제일 가까워 보여. 맞지? 저기가 답이야. 실제로 그게 답이 항상 예외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근데 방금 이 함수 관계식 y는 x 뭐식이었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 여기 혹시 분자가 얼마니? 분자? 여기 분자 써놨잖아. 분자 얼마야? 1. 그걸 우리 뭐라고 불러? 유리함수에서 모양을 결정하는 값이잖아. 맞지? k 값이야. 그러니까 저기 1이라는 말은 점근선을 교점으로 딱 한 칸 한 칸 떨어진 점이 제일 가까운 점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만약 저게 4면 제일 가까운 점이 몇 칸 떨어져 있는 거야? 2칸 2칸이야. 9면 3칸 3칸이야. 16이면 4칸 4칸이야. 계속 할까? 안 해도 되겠지. 한 칸 한 칸이야. 그래서 즉 여기가 지금 좌표가 뭐라고? 2,3이야. 그럼 한 칸 한 칸은 얼마? 3,4야. 여기가 3,4야. 오케이? 그럼 점집과에서 넓이 구하면 그냥 답이야. 괜찮지? 일단 그렇게 풀자고. 그리고 이상한 거 나오면 일단 실력으로 풀어야지 어쩔 거야. 그렇지? 괜찮아. 근데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어. 저게 답이 안 되려면 이 친구 줄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돼. 그러면 이제 무조건 산술기가 가야 돼. 박스 계산해서. 그냥 진짜 넓이 이 뭐지? 유리함수 그래프 위에 점 잡고 좌표 우리 a,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 요 점의 좌표를 뭐 a,1 더하기 3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 맞지? 잡고 점집과하고 길이하고 해서 열심히 계산을 풀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헤비하니까 보통은 그런 문제는 내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나. 사실은 최근에는 본 적이 없어. 최근에는 그러니까 시험지에서 본 적은 없어서 크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길게 1이나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선생님 이거는 완전 걸으려고 냈구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풀어야 돼. 시간 보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지? 여기가 4고 여기가 4란 말이야. 그럼 이 길이 얼마야? 4루트 2겠지. 자, 밑변이 4루트 2야. 그 다음에 이제 점집과 하는 거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였으니까 x 더하기 y 마이너스 4는 제로가 될 거고 루트 2분의 3, 4 넣으면 3, 4 얼마야? 7? 맞지? 7 빼기 4니까 3이 되겠네. 요게 높이가 되는 거지. 곱하기
루트 2분의 3하고 2분의 1까지 해주면 깔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6이다 이렇게 풀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렇게 굳이 너무 많은 힘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언제 쓰면 된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나 1일 때는 이걸 쓰라고 낸 거야. 그렇지? 이 개념을 이용해서 풀라고 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아, 약간 고민되네. 이거 뭐야? 이거를 담았다는 얘기야, 담으라는 얘기야. 담았어? 아니야, 내 거를 할까 말까. 마이너스 1이나 1을 쓰라는 게 직선 기울기가 그럴 때라는 거죠? 그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평행해야 돼. 안 그러면 일정하지 않게 되거든. 선생님, 어? 저희 밥 언제 먹어요? 아니 진짜 점심을 안 먹었는데. 헐. 아니 빵을 시켜. 아 잠깐만, 이게 저녁이야? 뭔 소리? 이건 그냥 별개야. 아 너무 근데 5시에 풀가 시작인 거 아닌가? 맞아. 맞아. 너 진심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할 필요 없어. 말도 안 되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 유발 장가 누구 거야? 어디서 꺼졌는데? 네? 귀엽다. 이거 없는데. 이거 기모라 있어. 자. 갑시다. 주문 눌렀습니다. 잠깐만 읽어봅시다. 이게 원래는 근데 모범 풀이는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요점 좌표를 그냥 a, a-2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잡고 이 점에 대해서 여기 점집거 쓰는 거야. 이렇게 점집거 쓰면 똑같이 산술기와 쓸 수 있는 형태의 식이 만들어져. 조금만 해줄게. 그러니까 어차피 밑변의 길이는 4루트 2가 될 거고 2분의 1 곱해야 될 거 아니야. 높이만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루트 2분의 다시 요 직선에 대해서 이 점으로 점집거 쓰는 겁니다. 그럼 a 더하기 a-2분의 1 더하기 3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얘는 루트 2분의 절대값 a 빼기 1 더하기 a 빼기 2분의 1 더하기 3이 되는데 1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어차피 이 친구가 양수라는 사실은 분명하거든. 왜냐하면 여기가 괜찮아?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점근선 오른쪽에 그려졌잖아. 지금 a가 2보다 어때? 커야 돼. 그러면 a 빼기 2분의 1도 양수, a 빼기 1도 양수야. 괜찮지?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이제? 얘를 이제 정리하기를 얘 루트 2분의 1 곱하기 이제 괄호로 바꿉시다. 그럼 a 빼기 1 더하기 a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지금 넓이가 이 4루트 2랑 2분의 1랑 곱하면 되는 상수거든. 높이가 최대일 때 넓이가 최대인 거 맞지? 오케이. 그럼 이제 요 친구의 최대값을 구하자고. 요것만 따로 구하게 되면 a 빼기 2 더하기 a 빼기 2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이제 산술기가 쓰면 이제 그 뭐지? 2루트 요거 둘이 곱하면 1 되고 더하기 1 해서 이제 3이 되는 거잖아. 맞지? 높이의 최소값이 3이 되는 거야. 괜찮니? 근데 이럴 리가 없는데? 루트 2분의 3. 루트 2가 여기 앞에 있었는데 쌤이 이게 안 썼어. 루트 2분의 3이 높이의 최소값이 되는 거야. 아까도 높이 얼마 나왔어? 루트 2분의 3 나왔었잖아. 맞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냥 사선식으로 풀어도 상관없죠. 깡 사선식? 오, 그것도 괜찮겠다. 해설에 아마 그렇게 돼 있어. 그러고 보니까. 자, 넘어갑시다. 17번은 쌤이 이게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 그 문제에서도 양수 조건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풀이하면서 이제 양수 조건을 놓쳐가지고 답이 잘못되어 있었어. 일단 다시 봅시다.
결국은 이제 fx가 주어지기를 마이너스 x분의 2 마이너스 k랑 그 다음에 이제 gx가 x 마이너스 2분의 2 더하기 k랑 교점 중에서 x좌표가 양수인 점의 개수를 hk라고 하재.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그냥 이대로 풀어도 괜찮은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좀 센스를 발휘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게 어차피 저 교점의 개수나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나 같단 말이야. 내가 얘를 이렇게 넘겨버리자. 더하기 k를. 그러면 마이너스 x분의 2 친구와 x 마이너스 2분의 2 더하기 2k 친구가 이제 이 방정식의 실근 개수와 실근 개수랑 똑같단 말이야. 여기다 다시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면 내가 이 그래프, 이 친구 그래프와 이 친구 그래프의 교점 개수로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이 장점이 이 친구가 확정이 되고 이 친구가 미정이 되어서 이 첫 번째 상황에서는 그래프를 두 개 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래프가 두 개인데 두 번째 접근에서는 움직이는 그래프는 하나고 고정된 그래프가 하나가 되어서 접근이 훨씬 편해져. 이건 아주 중요한 사고예요. 사실 수학에서. 자, 일단 봅시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 그려지기를 일단 마이너스 x분의 2 그래프는 그리기가 매우 쉽다, 맞지? 이렇게 그리면 되지, 적당히. 그리고 여기 이제 점근선 2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이 친구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는 k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위치가 바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지금 쌤도 잘못했는데 문제에서 x가 뭐일 때라고 이야기했지? 양수일 때라고 이야기했잖아. 지금 이쪽 부분 그래프는 교점이 생기는 거야, 안 생기는 거야? 여기는 없다고 생각하면 된대. 맞지? 저렇게 집어넣는 게 실수를 더 줄일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일단 k가 0일 때가 경계니까 k가 0일 때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분자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려지겠지. 교점 몇 대 생겨? y축 오른쪽에서 여기 한 개 생겼잖아, 맞지? 괜찮니? k가 커지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위로 올라가겠지. 그럼 교점이 몇 개야, 여전히? 여전히 한 개야. 아무리 올라가도 교점이 한 개라 사실은 변하지 않아. 괜찮지? 근데 얘를 내리면 어떤 일이 생겨? 내리면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기지.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기지. 여기서 교점 한 개 생기는 건 그대로인데 이쪽에서 교점이 뭐 돼? 추가되잖아, 맞지? 그래서 k가 음수일 때는 교점이 두 개가 된 거야. 괜찮아? 그래서 이제 k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때는 두 개가 되고 0일 때랑 1일 때는 각각 한 개씩이 되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근데 그 뭐지? 이 문제랑 쌤이 1회에서 냈던 그 모의고사 문제랑 그 두 개가 쌤이 올해 그 기출 문제로서 가장 눈에 많이 보이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긴 합니다. 오케이. 제일 많이 나왔어. 그냥 애매하게 쉽잖아. 그게 좀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버리면 사실은 낼 때 선생님도 부담스러우니까. 자, 그 다음에 21번 봅시다. 21번. 자, 21번은 사실 그냥 엄청 중요하지.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쉽게 나올지 아니면 조금 의미 있게 나올지 이거는 뭐 사실 모르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일단 이렇게 구간의 경계가 x는 뭐 여기 얼마야? 여기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자, 이렇게 경계가 저렇게 있을 때 이 왼쪽에서 어떤 함수고 이 오른쪽에서 어떤 함수인데 둘이 이제 1대1 대응을 이룬다. 전체가 1대1 대응을 이룬대. 그리고 이제 각각을 이루는 함수들이 다항함수야. 그러면 이쪽에서 증가하면 이쪽에서 뭐 해야 돼? 증가해야 돼. 이쪽에서 감소하면 이쪽에서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돼. 괜찮지? 그리고 반드시 연결돼야 돼. 오케이? 반드시 연결돼야 돼. 연결돼. 그러니까 여기도 다항이고 여기도 다항이고 정역이 모든 실수면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 그냥 기울기끼리 연결된다고 했으니까 경계값 대비해서 함수값 같다. 그리고 기울기끼리 같아야 되는 곱해서 기울기끼리 부호 같아야 되는 곱해서 양수 이렇게 불 끝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괜찮니? 근데 절대값이 있을 때는 절대값 함수는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거든. 그리고 연결된 그래프끼리 더 있을 때 무조건 연결돼. 정확히는 이제 수투에서 배우기를 얘기는 한데 무조건 원해서 그냥 우리 그냥 그렇다고 해도 괜찮아. 그때 가면 한대.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뭐만 하면 돼? 그냥 부호 같다 하면 끝나는 거야. 다시 말해서 fx의 관계식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지? 쌤이 지금 빨간색 그게 묻어버려가지고 어쨌든 계산하면 아마 3 더하기 ax 그리고 더하기 이렇게 되나? 맞지?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면 이제 마이너스 2a라고 써야 되니까 3 마이너스 3a x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굳이 넣어보지 않아도 여기 마이너스 넣거나 여기 마이너스 넣거나 무조건 같을 겁니다. 같을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문제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니 사실 내가 잘못 꽂힌 거지. 오케이. 자 어쨌든 뭐는 달성되었다고? 연결은 달성되었다. 그러면 얘가 뭐하면? 증가하면 얘도 증가한다. 얘가 감소하면 얘도 감소한다. 그럼 기울기끼리 곱하면 뭐? 부호가 같아야 된다. 양수. 그래서 3 더하기 a랑 3 마이너스 3a랑 곱하게 되면 그 결과값이 양수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끝났잖아, 그렇지? 2차 분식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자, 22번 보게 되면 이거는 교과서에 1, 2, 3, 4가 있어. 그래서 지금 1, 2, 3, 4, 5를 낸 겁니다. 그리고 1, 2, 3, 4, 6이 되면 매우 어려워집니다. 사실. 상황이 많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1, 2, 3, 4, 6을 낼 때는 뭔가 조건을 걸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4, 6이 아니라 1, 2, 3, 4, 5, 6이지. 6개가 되면 이게 상황이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보통은 이제 6개까지 되면 이제 강제 조건 하나 붙여버립니다. 어쨌든 봅시다. 우리가 그 F 합성 F는 I라든지 FX는 X라든지 F는 F 인버스라든지 이게 우리가 정규 유한집합일 때 이걸 만족한 함수 개수를 구하라는 건 우리가 항상 패턴이 두 가지가 있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케이스와 크로스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 맞지?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이제 원소가 5개니까 모두 다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한 가지 있다, 맞지? 그런 게 한 가지. 두 번째로 이제 크로스가 한 개 있는 경우, 크로스가 한 개 있고 나머지 자기 자신 선택하는 경우. 그러면 5개의 정규 원소 중에 크로스할 2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지. 나머지 하나씩 이제 대응할 테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크로스가 2개 있는 경우.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어떤 2개를 골라서 걔네들을 크로스 시킬 거야. 그럼 5C이잖아, 맞지? 2개를 골랐어. 근데 아직 2개를 더 골라야 되잖아, 맞지? 걔네들 골라서 크로스 시킬 거니까. 그러면 이제 뭐 3차를 골랐다고 치자. 그럼 3개 중에 2개 고른 거니까 뭐야? 곱하기 3C이지.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어떤 문제가 생기지? 1, 2를 고르고 3, 4를 고른 것과 3, 4를 고르고 1, 2를 고른 게 여기에서는 서로 다른 경우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둘 다 크로스라는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 게 항상 2번 세게 돼. 모든 경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누기 1을 해주면 서로 다른 경우만 세게 되겠지.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고 나머지 어차피 크로스 할 거니까 끝난 거, 자기 자신 선택할 거니까 끝난 거야. 그래서 15가 됩니다. 다 나오면 26이에요. 5개면 26인 것은 사실 외우고 있습니다. 여튼 23번 봅시다. 23번은 아까 쌤한테 질문했던 사람은 다 맞았겠지? 누가 질문했었지? 예은아, 큐아야. 또 질문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지? 나한테 질문했었는데 지연이었나? 지연아 맞았어? 아니 교과서 문제인데. 어쨌든 합시다. 저 문제 있잖아요. 맞기는 했는데 X자 말고 그렇게 생긴 거.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세 번에 합성돼서 한 번 했을 때. 3번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2번이니까. 자, 여튼 봅시다. 23번 볼게. 이제 전체 집합이 이제 교과서에서는 1, 2, 3이었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늘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문장이 이제 집합 A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X 저거 풀면 뭐 나와? 1과 4사니까 1과 4사. 자, 이렇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집합 B의 어떤 원소, 어떤이라는 말의 의미는 소유라 뭐라고? 존재한다입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에 속하는 원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렇게
이 두 번째 문장이 참이된다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참이되기 위해선 요걸 풀게 되면 x값이 2와 3이잖아, 맞지? 우리는 이제 저 전체 집합의 원소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저 부등식 만족하는 x는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는 2와 3밖에 없잖아, 맞지? 자, 그러면 a는 2와 3을 모두 가진다. 5x. a는 2와 3을 모두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즉 a가 2만 가졌다고 하자. 이를테면 첫 번째로 a가 2를 가졌다고 하자. 집합 a가 이렇게 되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거는 이 문장을 참이되게 만드니? 예. a의 모든 원소 2밖에 없잖아, 맞지? 그 2는 이 부등식 만족시켜 안 시켜? 시키잖아. 그러면 a가 2만 원소를 가져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같은 이유로 a가 3만 원소로 가져도 괜찮겠지. 같은 이유로 a가 2와 3을 모두 원소로 가져도 괜찮겠지. 이게 바로 이제 저 첫 번째 문장을 참이되게 만드는 집합 a의 전부입니다. 오케이. 저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가능한 집합 b의 개수를 구해서 총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가 문제 요구 사항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자, a가 이제 2를 원소로 가졌으면 b는 뭐 해야 된다고? b는 a에 속하는 x라는 놈을 존재한다. 즉 적어도 하나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a가 가진 게 몇밖에 없어. 이거 이 케이스. 이 하나밖에 없잖아, 맞지? 그럼 b가 뭐 한다는 얘기야? 2를 무조건 가지는 거야. 그리고 b는 뭐 하는 놈이라 원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있잖아. 그럼 나머지 저기 1, 3, 4는 어떻게 해야 돼? 가져도 되고 가지지 않아도 괜찮은 거지. 요구가 없으니까 그건 이제 프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가능하니까 가능한 b의 개수가 2의 세제곱 개가 되는 거야. 같은 방식으로 여기가 원소 한 개일 때도 2의 세제곱 개가 될 겁니다. 네, 밑에 건 어떻게 하지? 밑에 거는 우리가 b는 a의 원소 중 하나를 적어도 하나를 가지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2, 3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2와 3을 다 가져도 괜찮고 2만 가져도 괜찮고 3만 가져도 괜찮아. 쌤이 지금 몇 가지를 말했지? 3가지를 말했다, 맞지? 그래서 3가지라고 그냥 바로 써도 괜찮고 그냥 A의 원소를 선택하는 모든 경우에서 하나도 안 가지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걸 빼버린 것도 괜찮아. 다시 말해서 2의 제곱 빼기 1이라고 써도 괜찮아. 혹시 학교에서 여기 A가 될 수 있는 원소의 개수를 3개를 만들어버리면 지금처럼 하나 들어가고 2개 안 들어가는 경우 2개 들어가고 하나 들어가고 이런 거 다 세는 게 힘들단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그럴 땐 이렇게 약간 여사건 컨셉으로 접근을 할 수 있으면 더 좋다. 이렇게.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게 결국 3가지인 거잖아, 맞지? 자, 누가 안 정해졌지 지금? 누구의 거취가 정해지지 않았어. 1과 4가 B에 들어갈 건지 들어가지 않을 건지가 결정되지 않았잖아, 맞지? 그럼 1은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네. 4도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네. 그래서 2의 제곱까지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다 더하면 이제 답이 될 겁니다. 24번 갑시다. 사실 학교에서 시험을 오히려 차라리 그냥 모의고사 해서 어렵게 내면 그냥 깔끔한데 이제 아닐 수 있으니까 다른 거 아닌 거 문제를 하나 가져본 겁니다. 여기 이제 무리함수부터 먼저 그리게 되면 여기를 마이너스 k, 0이라고 하지. 그러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지겠다, 맞지? 이거 감기지 뭐 어쨌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역함수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y는 x 직선을 이렇게 그립시다. 그다음 여기 이제 마이너스 k, 이제 y는 x 대칭이니까 적당히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역함수가. 이 친구가 y는 fx가 될 거고, 그게 약간 삐꾸군요. 어쨌든 얘는 y는 gx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더하기 y는 이제 마이너스 x 더하기 k 더하기 이 직선과 이 친구가 만나는 점을 각각 그 a와 b라고 하지.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이렇게 a와 b가 만날 수도 있고 여기서 a와 b가 만날 수도 있거든. 문제에서 알려줬어. 뭐냐면 a의 x좌표가 t고요, b의 x좌표가 t 더하기 2거든. 혹시 t가 크니 t 더하기 2가 크니? 당연히 t 더하기 2가 크잖아, 맞지? 즉 더 오른쪽에서 g와 만난다는 뜻입니다.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 그려볼게. 이 친구가 g야, 이 친구가 f야. 그럼 이때는 요 점과 요 점 중에서 누구의 x좌표가 더 커? f와 만난 점은 x좌표가 더 크잖아, 맞지? 그럼 모순이야. f와 만난 점은 x좌표가 어떻다고? 더 작다고, 맞지? 그래서 요 점이 a고 그리고 t 컴마가 되는 거고, 요 점이 b고 그리고 t 더하기 2 컴마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두 점은 무슨 관계야? y는 x 대칭 맞지? 그래서 여기도 뭐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도 t 더하기 2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도 t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좋아요. 좋아. 서영이 너무 놀 필요는 없었어.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서영이가 지금 세게 놀랬어. 자, 어쨌든 x축과 만든 점을 c. 요 점을 또 c라고 하지. 요 점을 t라고 하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연결하게 되면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지.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제 문제의 요구 사항입니다. 괜찮니? 그 넓이가 얼마라고? 90. 자 이제 계산하면 되지 뭐. 요 길이가 참 그리고 뭐 R 준 게 있어. 그치. 이 직선이 요 직선이 요거란 얘기거든. 근데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쌤이 꼭 기억해달라고 한 게 뭐야? x 좌표와 y 좌표의 합은 항상 y 절편 같아. 오케이. 그러면 t 더하기랑 t랑 더하면 뭐 돼? k 더하기 2가 되는 거야, 맞지? t랑 t 더하기를 더하면 k 더하기 2가 돼요. 물론 대입하면 성립 판단을 해도 괜찮은데 이런 판단이 이제 편의성을 올려주면 그래서 k가 2t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할 건데 이 넓이는 무슨 도형이지? 사다리 꼴이잖아, 맞지? 그럼 윗변, 아랫변, 높이 하면 끝나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자 해봅시다. 먼저 이 길이 얼마? 이 길이. 요 길이가 k잖아, 맞지? 루트 2k, 맞지? 루트 2k. 근데 k보다 2t가 더 편하거든. 그래서 얘를 쌤이 이렇게 마이너스 2t로 바꿔서 얘를 2루트 2t로 바꿨습니다. 요 길이 구한 거야, 요 길이.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 요 길이? 그냥 2루트 2t지. 왜냐하면 여기 x좌표 차이가 얼마야? 요 차이가 정확히 2거든. 1대1 때 루트 2는 거 여기가 2루트 2가 되는 거야. 괜찮지? 이제 뭐만 구하면 돼? 높이만 구하면 되겠네. 맞지? 높이는 어떻게 구할? 그냥 요점 좌표 중점이잖아, 중점 구하면 t 더하기 1, t 더하기 1이야. 맞지? 요점도 중점이잖아. 그러면 이제 그 여기가 마이너스 2t, 0이고 여기가 0, 마이너스 2t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가 될 거야. 그냥 중점 좌표 구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기울기 1짜리 직선이니까 x 좌표 차이에 루트 2를 곱하면 높이가 나옵니다. 다시 이렇게 이제 직각삼각형 그려지는 거잖아, 맞지? 직각 이등의 삼각형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t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1 빼면 얼마가 돼? 2t 더하기 1이 됩니다. 거기다가 루트 2를 곱하면 높이래. 이게 높이입니다. 넓이를 구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모았습니다. 해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자, 윗변 2루트 2, 아랫변 2루트 2t, 그리고 높이 루트 2 곱하기 2t 더하기 1.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친구가 90이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2루트 2를 묶어내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이제 2분의 1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그리고 뒤에 루트 2 있던 거 친구랑 그 다음에 t 더하기 1인가? t 더하기 1, 그리고 2t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럼 이제 요거 약분될 거고 2랑 90 약분되어서 45가 될 겁니다. 그래서 t 더하기 1 곱하기 2t 더하기 1이 45인데 그냥 보이더라고. t가 4면 되겠다. 맞지? 5, 9, 45니까 맞지? 그래서 이제 40, t는 4 해서 이제 t가 4고 아까 k는 2t라고 했으니까 이제 k가 8이 되어서 답이 12 이렇게 나오는 거야. 좋아요, 맞지? 괜찮아, 좋아요. 이거 틀려도 아무 말도 안 할게. 근데 맞을 수 있는 거 확실하게 맞고 자, 그리고 너희는 단답형이 많아서 잘해야 되거든. 좋아요? 자, 여튼 여기까지 해서 풀이를 마무리하고 이대로 바로 이어서 하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지금 밥 먹으면 늘어져. 이거 하고 밥 먹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30분까지는 약간 좀 편하게 하다가 30분부터 기시간 하고 끝나고 밥 먹고 와서 풀이하고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